이모와의 주말 데이트. 일상을 한국어로 얘기하는 코리안 팟의 봄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 일을 마치고 이모와 함께 데이트를 했어요. 금요일은 주말의 시작이죠. 지금 한국은 가을이에요. 아직까지 낙엽이 완전히 물들지는 않았지만 가을의 특징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우선 날씨를 얘기해 볼게요. 일교차가 생겨서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해요. 얇은 코트라도 입어야 안 추워요. 이런 날씨에는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바람은 서늘하지만 햇살은 따뜻해요. 그리고 하늘은 엄청 맑아요. 파랗고 높은 하늘이에요. 가을은 하늘이 참 예쁜 계절이에요. 여러분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있나요? 저는 단풍나무가 생각나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는 손가락처럼 생긴 단풍잎으로 유명해요. 한국에서는 단풍나무를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한국의 가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나무는 바로 은행나무예요. 손부채처럼 생긴 잎들이 노랗게 변하면 가을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유명한 은행나무 길이 있어서 이모와 함께 걸어봤어요. 은행나무가 양옆으로 쫙 펼쳐져 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모와의 오랜만에 데이트라서 저는 더 신이 났어요. 보통 데이트라고 하면 남녀 데이트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동성 간의 데이트도 데이트라고 해요. 친구와의 데이트, 엄마와의 데이트, 저처럼 이모와의 데이트도 있어요. 데이트는 만나서 서로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뜻해요. 한국에서는 데이트로 차 드라이브를 많이 해요. 저도 이모와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며 도란도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모가 운전을 하셨고요. 이모가 운전을 더 잘 하시거든요. 저희의 목적지는 은행나무 길이었어요. 차를 주차하고 이모랑 은행나무 길을 걸었어요. 은행나무 길은 도보로 돼 있어서 차는 못 들어가요. 사람들만 걸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안전해요. 은행나무 길을 걷는데 저기 멀리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노래소리 같았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판소리였어요. 판소리는 한국의 고유 가락이에요. 주로 얘기를 노래 가락으로 만드는데 들어보니 아주 재밌었어요. 토끼가 바다 저 깊은 용궁에 끌려갔다가 살아나온 얘기를 만든 판소리였어요. 아주 흥겨운 가락이었어요. 다음 요기조기 에피소드 영상에서 들려줄게요. 노랫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가보니 판소리는 끝나고 다른 공연들이 있었어요. 이모랑 마술쇼를 구경했어요. 마침 예술제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마술쇼도 구경하고 통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것도 구경했어요. 예술제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천막샵들이 있었고 손으로 만드는 수제 제품들을 팔았어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천에 그림 그리는 곳도 있었어요. 이곳 저곳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모와 꽃밭을 걸었어요. 마침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노을을 보며 걸었어요. 이모와 꽃밭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걷고 구경하다 보니 벌써 저녁 식사 시간이네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와 차로 이동해서 근처 시장에 갔어요. 상점들이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문을 일찍 닫더라고요. 아직 저녁 7시도 안 됐는데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가려던 식당도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미안한 마음에 정말 후딱 먹고 나왔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음식을 흡입했어요. 보리밥을 먹었는데 다음 요기조기 에피소드에 보리밥이 어떤 음식인지 자세히 말해줄게요. 끄덕! 밥을 다 먹은 후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온천에 왔어요. 온양온천은 한국에서 온천이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온천에 가본 적 있나요? 온천물은 피부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하지만 온천에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쑥스럽지만 바로 때를 밀기 위해서예요. 온천탕에 가서 큰 욕조에 담긴 뜨거운 물에 들어가요. 차가운 물에도 들어가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며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면 몸의 피로가 풀리죠. 뭉쳤던 근육들이 느슨해지면서 몸이 나른해져요. 그리고 때도 불려요. 여기는 야외 온천탕도 있어요. 바깥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온천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샤워를 해야 해요. 샤워 타월에 샤워젤을 묻혀서 거품을 많이 내요. 거품을 몸에 묻혀서 잘 닦고 헹군 후 온천탕에 들어가요. 야외 온천탕에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모랑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다시 목욕탕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 팩도 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이모와 서로 등도 밀어줬어요. 이모가 저보다 힘이 세서 저는 살살 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때밀이 타올이 까칠해서 비누를 묻혀야 해요. 비누를 묻히면 거품 때문에 부드러워져요. 저는 피부가 약해서 너무 세게 밀면 아프더라고요. 때를 밀고 다시 탕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지졌어요. 아이 시원해. 제가 나이 든 아저씨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반어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물이 차갑지 않고 뜨거운데 반대로 시원해 라고 말했잖아요. 반어법은 문장의 뜻이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반대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형식이에요. 진짜 의미는 온도의 차고 더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몸을 헹구고 나와서 말리고 옷을 입었어요. 다음번에는 영상에서 아침 루틴에 대해 말해볼게요. 이게 이모와의 데이트 마지막 코스였어요. 이모가 머리카락에 헤어 에센스도 뿌려줘서 몸도 머리카락도 좋은 냄새가 나고 뭔가 좋은 쪽으로 달라진 느낌이에요.
때를 밀고 나면 이런 농담도 종종 해요. 저 때를 밀어서 1kg 날씬해진 것 같아요. 목욕을 하고 온 날은 푹 잘 수 있어요. 뭉친 근육이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오니 밤 10시가 넘어서 방 정리를 좀 하고 푹 잤어요. 내일부터는 즐거운 주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와 데이트 하나요? 데이트할 때 같이 뭘 하나요?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요기조기 코너 영상에서는 이모와의 데이트를 올려드릴게요. 직접 은행나무 길도 볼 수 있고 이모와 제가 아는 한국어 실제 대화도 들을 수 있어요. 문 닫기 직전에 식당에 들어가는 꿀팁 대화도 있으니 보고 싶으면 꼭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제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